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변변한 정치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또 강철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서 오늘도 계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이슈가 언제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의 탄핵 시도로 번진 상황인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 만에 일단 무위로 돌아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끝난 걸로 보자면 한 2시간 반 만에 뭔가 군도 철수를 하게 됐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수포로 돌아갔잖아요. 네. 이런 계엄은 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예. 아마 대통령하고 국방장관 2명만 빼놓고 4,999만 9,998명이 예.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 국민들은 다. 그렇죠. 네. 저희를 포함해서 지금 최측근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될 만한 용산에 있는 참모진들은 전혀 몰랐었고 또 그분들의 그 지금까지 정치 생활이나 그분들의 인성을 봤을 때 반드시 반대를 했을 것이고 예. 또 국무회의가 뭐 11명이 모여서 했다고는 하나 그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강했다고 하고 네. 근데 왜 대통령께서 이걸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했으면 왜 이렇게 허술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답변을 지금 듣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고 네. 오늘 혹여라도 대통령께서 뭐 담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그것이 이루어진다면은 왜 이 계엄을 했는지 뭐 사실 계엄 선포하면서 약간의 맛보기로는 왜 했는지에 대한 취지는 설명을 하셨지만 불충분했고 만약 그것만이 이유라면은 솔직히 말해서 해서는 안 됐어야 될 계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담화를 꼭 했으면 좋겠고 무슨 말을 할지 아주 소상한 소명 플러스 사과까지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오전 중에 있을 거다 이런 가능성은 제기가 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이 어떤 그런 취지로 말했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의석 열세로 지금 거대 야당이 폭주를 하는데 전혀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국무위원들 탄핵도 계속 발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충격요법으로 여론전을 좀 벌였다.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상에 그걸 좀 행사했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허술한 거 아니냐. 예, 그런 예. 말이 많습니다. 지금 12월 3일 저녁 8시경에 국무위원들이 모인 것 같고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그러니 비상계엄은 전체적으로 뭐 정당하다 하는 말도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주장과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국무위원 간의 논쟁도 있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 논쟁이 있었다는 근거를 살펴보면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 대통령 뒤에 아무도 서 있지 않았습니다. 홀로 진행했다는 점을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국무위원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통령이 단독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후 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에 군대가 계엄군이 보내졌죠. 그런데 보통 사전에 모의를 하고 준비를 한 비상계엄이라고 한다면 이미 국회 근처에 계엄군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 한참 뒤에 군인이 국회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면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비상계엄 후에 국회에도 190명 찬성으로 해제 요청을 하였고 해제 후 몇 시간 후에 대통령이 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몇 시간은 제 생각에는 국무위원들과 어떤 루트로든 소통이 있었고 어떤 형식으로든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네. 당시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에게 해제를 부탁했던 것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 과정에서 해체 이후에 어떤 전원 사의 표명 같이 향후 거치에 대해서 논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정말로 계엄을 선포하고 제대로 국회의 어떤 정치적인 이제 결사 행위 이런 걸 막을 생각이었으면은 일찌감치 좀 배치가 되어 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군이. 네. 근데 보면 이후에 좀 뒤늦게 도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의원들이 진입이 아예 안 됐다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좀 들여보내주기도 하고 네. 31분간 빈 시간 동안 대부분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이걸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좀 허술하게 한 건지 아니면은 작전 실패인 건지 이게 좀 밝혀져야 될 부분 같거든요. 작전 실패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아무리 우리 군인들이라고 하지만 뭐 상부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군인이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군인들 자체가 의지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바리케이드는 쳐졌으나 말씀하신 대로 굳이 막지 않았고 또 그 얼굴 빛이나 눈빛에서는 내가 왜 여기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 군인들이 절대 막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또는 그 국방장관은 자기네가 이런 계엄령을 내렸을 때 일사불란하게 군대가 움직여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으나 저는 군인들이 이미 벌써 그 군인들도 우리 청년들 아니에요? 그렇죠. 계엄령이 가능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군인 상당수는 뭐 겪어보지도 못한 일이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는 사람일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 아마 부당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아주 드라이게 봤을 때 왜 시간은 하필 그 10시 때냐 네. 새벽에 하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군사작전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거는 이미 벌써 허술하게 준비가 됐다. 즉 계엄령을 왜 내렸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했으면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문헌까지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부분을 네. 좀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쎄 이걸 어떻게 그 대통령실이 극복해낼지는 캄캄하네요. 지금 뭐 야당은 좀 발빠르게 탄핵 소추안을 제출을 했는데 뭐 기자들도 상당수 법조계 관계자들, 뭐 헌법학자들 이제 취재를 해보면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 있어서 헌법 위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생각이 좀 다른 게 이제 법조계에서는 계엄 선포할 만한 상황이었냐에 대해서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엄이 진행됐다고 하지만 문제되는 것은 아까 하신 것처럼 전시사변 또는 국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여야 이 계엄령을 발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상황이 국가 비상 상태에 해당하느냐가 논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당시 비상계엄은 선포문을 보면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계엄령을 발표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뒤에 국회에 계엄군이 도착합니다. 그럼 국회 내에 종북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소명이 되지 않으면은 네. 이 당시 국가 비상사태라고 보여지느냐 아니냐.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계엄은 선포 자체가 위헌무효고 그 이후 후속 조치마저도 위법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 네.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이 사태는 이 논란은 계속 될 것이고 결국에는 철저한 조사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초기 변호사 보시기에도 비상사태로 볼 만한 상황이었나요? 그 이제 밤이? 저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고 하면은 네. 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조사가? 이거는 예. 대한법률 변호사협회 입장 같이 이거는 그런 국가의 비상 상태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계속 하고 있는 점도 네.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예. 근데 계엄이라는 게 뭐 헌법적 그 권한, 이 법적 권리 이거를 지금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엄이라는 건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어요. 예.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계엄을 이렇게 쉽게 어찌 보면 함부로 해버렸다는 걸 단시간에 네. 아무 계획 없이 예. 그리고 이유도 불충분하게 이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법리적으로 된다 만다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저께 밤에 보면 그냥 평화롭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나 저도 아니면 그랬어요. 지금 이미 퇴근해서 집에서 TV를 보던 중이었을 텐데 갑자기 한 줄 속보 뜬 거잖아요. 네. 비상계엄 선포.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은 너무 들기는 합니다. 정말로 저희가 모르는 국가 내란, 뭐 국가 전복 시도가 있어서 그들을 긴급 체포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좀 알고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게 지금 국회 겁박하자고 국민들 전 이렇게 솔직히 놀라게 말해서 할 일찍 일인지. 잤는데요 그날. 네. 전화가 왔어요 해외에서.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마셜 러라 그러더라고요. 예. 헛소리하지 말고 끊으라 그랬어요 저는. 말이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네. 그것만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추가 설명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일단 한덕수 총리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을 좀 만났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상황을 좀 수습을 해야 되니까 들어간 것 같은데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나는 좀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대통령이 오늘 직접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이미 이런 취지의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미 좀 많이 실망스럽거든요. 이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야당 쪽에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거고 예. 국힘 입장에서도 이거 어떤 그 조사를 원칙으로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김영훈 그 국방부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 수석 이상의 지혜에 계신 분들도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더 사태를 해결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하루빨리 국정이 원만히 돌아오기를 저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하고 있고 조만간 오늘 오전 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듯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 이 사태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당에서 어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나온 게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의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이 세 가지였는데 내각 총사퇴는 일단 국무위원들 상당수가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고 다 했다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원이 했다고 네. 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일부 수용이 될지 전원을 받을지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국방부 장관은 해임을 요구를 한 건데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좀 어쨌든 해임하는 거랑 본인의 사의 요구를 수용하는 건 좀 다른 문제 같은데 다르죠. 이대로 받아도 되는 건가요? 일단은 해임을 저희는 건의를 했고 해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국방부 장관은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해임을 안 시키겠다라고 지금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은 들어가겠지만 일단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사임을 했으니 그 사임이라도 빨리 받아들여서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도록 하는 게 저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내려오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탈당 요구도 했는데요. 네. 이게 전해지기로는 어제 일부 의사가 이제 전달이 됐지만 대통령은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고 친윤계 내부에서도 탈당 요구는 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탈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그러니까 그분들의 취지는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분열하면 안 된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줘야 된다. 이런 거 같은데 네. 지금은 탈당을 하시는 게 아니면 탈당이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대통령 지키기가 더 쉬울 거라고 봐요. 근데 국정 동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 이게 약간 친윤계의 생각인 것 같아요. 탈당하고 그거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보거나 지금 어제부로 해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저하됐어요. 네. 거의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감을 갖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 당의 입장이 탄핵은 우리가 반대를 한다. 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탄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히려 우리 당은 좀 고르기를 해야 돼요. 숨고르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부분에 당정 논의가 있었다는 거는 아니 당내 그게 있었다는 거는 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우리가 그래도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이잖아요. 네. 그럼 여당으로서 집권의 대통령을 대신할 수는 없겠으나 그래도 여권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굳이 지금 상황에서 당이 분열되거나 이렇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필요한 조치라고 봐요. 예. 지금 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이나 야 6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을 제출을 했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죄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뭐 헌법상의 권한, 뭐 개헌법을 제대로 활용했냐 이 문제, 절차 지켰냐 문제에 떠나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냐는 것은 상당히 좀 논쟁거리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안을 내용을 보면 7가지 정도를 제안했고 그 중에 하나가 그 내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대부분은 비상계엄이 유연적이었냐 위법하냐 이거에 대한 것을 제안을 했고요. 내란죄가 문제되는 것은 국회 봉쇄입니다. 예. 개헌법에 의하면은 국회의원은 뭐 현행범이 아닌 이상 불체포 특권이 있는 상황이었고 국회에다가 이제 계엄령이 발령이 되면 국회 소집 통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에다 보고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지켜지지 않았고 네. 당시 그 국회를 이렇게 국가기관 헌법이 인정한 국가기관인 국회를 그 봉쇄했다는 것 자체하고 포고령에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정당의 국회의원과 정당의 그 정치 행위를 모두 금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포고령 1호에 있었죠. 예, 1번에. 요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과거 판례에서도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5.18 그 계엄령 선포 때도 요 부분이 문제가 돼서 내란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조사가 되느냐가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포고령 문제 삼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사실 보면 국회의원들의 어떤 뭐 정치 활동 금지도 있었지만 언론 입장에서는 언론도 어떤 군의 통제하에서 뭐 조사를 받을 것 같다는 얘기가 뭐 그런 건가? 조항만 보면 그런 게 있었고, 그 지금 일부 뭐 좌파 진영의 좀 언론인이라고 하는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 체포조가 집 앞에 도착을 해서 자기가 지금 도피 중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 의료계에서는 또 전공의들과 관련해서 현장 이탈한 의료인들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이 처단이라는 단어도 좀 그렇고 포고령에 등장하는 표현들 상당수가 좀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급조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허술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전공의 그 복귀만 해도 네. 전공의가 복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그거를 그만두고 돌아오라는 얘기인데 네. 지금 전공의들 다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분은 지금 뭐 여행을 갔거나 예. 지금 뭐 휴가를 냈거나 장기 휴가 그렇기 때문에 뭐 복귀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것이 왜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허술하다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제일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언론인에 대한 뭐 탄압 내지는 압박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랬다면은 사실 뭐 이 채널 A에도 군인들이 와 있었어야 되잖아요. 예. 그건 그렇죠.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예, 그 어떤 언론사에도 가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이행이 된 게 아니죠. 그 포고령만 본다면은 네. 그래서는 당연히 안 됐었겠지만 예. 이제 국회에만 온 건데 국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리케이드는 쳤고 뭐 창문은 깨졌으나 거기에 와 있던 군인들은 의지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령이라는 것이 뭐 대통령 말씀대로 네. 예를 들어 이거는 뭐 경고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경고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하게 했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경고성을 계엄령으로 쓴다는 그 발상 자체가 지금 매우 부적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금 그 그렇죠.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탄핵안은 오늘 자정 넘은 시각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7일 전까지는 아마 표결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보니까 의총에서 반대 당론을 채택하긴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거 뭐 친윤 친한 할 거 없이 탄핵까지 가선 안 된다라는 게 좀 중론 같기는 한데 뭐 일부 야당 쪽에서는 이탈표가 있을 거다. 이미 뭐 확인한 것들이 있다. 이런 말도 좀 나와요. 이게 이탈표 뭐 예를 들어서 예. 안철수 대표 같은 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적으로 하야하라는 얘기도 했었고 예. 아니면 본인이 탄핵 투표 때 뭐 결정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뉘앙스를 예.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뉘앙스나 마찬가지인데
그 한 표 정도는 뭐 드러나 있고 나머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당내 개파 지금 뭐 싸움이 사실 치열했었잖아요. 그 전까지 네. 당내 게시판 그 문제로 인해서. 근데 지금은 그거 따질 때가 아니고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그 당내 지도부하고 만나시고 그 나왔던 언론 보도를 보면 아직까지 이 문제 인식에 대해서 저희하고는 생각을 달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결정이 있었고 이런 표현이 맞나요? 좀 어리석은 행동이 있었는데 예. 우리 당까지도 어리석어지서는 안 되잖아요. 예, 우리 당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수습하고 숨고르기를 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반대에 대해서는 전 지금 잘 결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이탈표는 아마 8표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뭐 그러면은 일단 이 말이 조금 이탈표 안 나올 거라고 전망은 하시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만약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게 되면 일단 헌재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지금 원래는 9명의 재판관이 있어야 되는데 공석 사태다 보니까 6명이어서 이게 심리가 가능하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6명이 만장일치로 통일된 의견을 낼 경우에는 선고가 가능하다 이런 해석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7명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현재 국회의원 추천 그 헌법재판관 3명이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최근 논설에 보면 하루빨리 보충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도 이거 청문회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 이준석 그 방통위원장이 지금 탄핵 심판 중에 있는데 네. 이 조항과 관련해서 이준석 그 방통위원장 측에서 헌법소원을 위헌이다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이 조항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서 예.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중에 있는 경우에는 23조 제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가처분 결정을 인용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7명의 심리위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헌법재판관 6명으로서 심리를 개시할 수도 있고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네. 탄핵 결정이 되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6인 전원 찬성해야 전원 되는군요. 찬성이기 때문에 예. 뭐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라도 충분히 그 의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이재용 의원께 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탄핵안 표결로 가는 거는 불가피해 보이고 이게 부결이 되려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이탈이 없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그 소추안이 뭐 통과가 되고 이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지금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도 탄핵해야 된다는 문자가 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도 국민적 여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의원들이 당시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이 꽤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를 좀 해소를 하려면 대통령 스스로 뭔가 임기를 어떻게 하겠다든지 좀 수습하려는 대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오늘도 기자회견을 뭐 자처를 했는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만 설명을 한다면 이거 탄핵 막자라는 얘기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좀 이르긴 한데요. 그 대통령이 스스로 어떤 거 결자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당이 전방에 나서야 되는데 약간 이릅니다마는 당이 이번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정치권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전 개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임기 단축 개헌. 아니 그게 임기 단축인지 아니면 내각제로 가든지 뭐가 됐든지 지금 대통령 제도에 있는 이런 좀 불합리한 부분들 아니면은 권력 구조의 좀 개편 내지는 뭐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탄핵 그 표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좀 틀리죠. 왜냐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예.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이건 헌재에서 결론이 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만 그 탄핵이 불러왔던 우리 당이 겪었던 지리멸렬한 분열됐던 그리고 그것이 아직 재건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지난번 대선을 치렀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을 그거를 겪는 거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좀 민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 국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잘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